TVN 충북 특별기획 SF 드라마 2부작 2077 직지. 이 드라마는 1377년 세계 최고 금속 활자로 간행된 직지 심체 요절을 700년이 지난 2077년에 인공지능이 디지털 코딩을 하면서 벌어지는 SF 드라마입니다. 덕이와 찬이가 집회에 참석해 걸으며 대화를 나눈다. 상반된 2개의 집회가 열려 혼잡하고 시끄럽다. 차별 철폐! 차별 철폐! 차별 철폐! 차별 철폐! 차별 철폐! 덕이 괜찮아?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먼지가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오늘은 집회 괜히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연구실에서. 공기 나쁜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걸 뭐. 우리 일자리를 사수하자! 외래종은 나가라! 외래종이 뭐야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덕이.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너 몸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찬희 씨 말대로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차별 철폐! 추방하라! 차별 철폐! 연구실에서 덕이와 찬이 오늘 일에 대해 대화한다. 공기청정기 돌릴게. 찬희 씨, 아까 그 사람들 말이야. 누구? 아까 반대 집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나온 거 봤지? 요즘 마스크야 필수품이잖아. 자기들도 콜록거리면서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는 거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난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이라고 환경위기를 모르겠어? 알지? 근데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 밥. 그럼 밥을 짓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우리 입이 아니라 내 입이라니까 그러네. 찬희 씨의 그런 말투 인정할 수 없어. 덕이, 내 말투가 뭐 어때서? 양비론 같은 거 말이야. 세상 일에 시니컬한 그거. 찬희 씨도 알잖아. 또 시작이시네, 우리 덕이 씨. 논쟁은 이만. 우리 하던 거나 하자고. 난 이제부터 이테라 오류 테스트 할 거야. 부르셨어요? 이테라 여기 있어요. 질문을 말하거나 입력해 주세요. 테라, 너도 우리 대화 듣고 있었지? 넌 어떻게 생각해? 저 이테라는 문자와 고문원에 특화된 인공지능으로서 두 사람의 대화에 전문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 테라 네 생각을 말해봐. 내 말이 맞지? 덕인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경제공황과 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진영에 따라 다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와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과 포용이라는 내 생각이 맞는 거잖아. 앞서 말했지만 묘덕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다만 다른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력된 데이터는 말합니다. 이게 다 찬희 씨 때문이야. 찬희 씨가 얘를 업데이트하니까 이 모양이잖아. 양비론자처럼 말이야. 저는 모양이 아니라 인공지능 이테라입니다. 그리고 덕인님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선을 넘으면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 테라 말이 맞네. 현재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서로 주장만 하고 서로 포용하지 않아서 생긴 거잖아. 저 인공지능 이테라는 이러한 인류의 위기를 문자, 특히 고문원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묘덕과 석찬의 기획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테라 얘는 간혹 보면 능청스러운 면이 있다니까. 능청스럽다? 속으로 엉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형용사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공지능으로 아직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청스러운 언행을 하지 못합니다. 덕이, 테라 얘랑 입실은 그만하고 일이나 하자고. 얘한테 이길 수 없어. 인류가 인공지능을 마지막으로 이긴 게 이세돌이라고. 그때가 2016년이니까 60년 전이야. 알았어. 내가 테라의 능력을 깜빡했어. 근데 말이야, 이테라 내 말 잘 들어. 넌 내 고문원 연구의 조력자야. 네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연구를 도와야 한다는 거 명심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동료로 생각하고 일했는데 저의 지위는 조수였군요. 그 지위를 견지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찬희 씨, 얘 지금 삐졌지? 삐진 거 맞지? 얘가 자기는 마음을 모른다잖아. 그리고 난 삐친다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찬희 씨나 테라나 둘 다 똑같아. 나 놀려먹는 데만 진심이야. 이테라, 오늘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 저는 누굴 놀리거나 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덕인님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할 연구는 새로운 텍스트입니다. 어제까지 금성문인 광개토대왕 능비를 입력 분석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려시대 1377년에 간행된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고문원입니다. 새로운 텍스트네.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특이할 만한 코드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해. 아직 아쉬워하기는 이릅니다. 우리는 왕능비와 관련해 디지털 입력과 복원을 마치고 부분적인 분석과 타 문자 및 외래기호 그리고 문헌과 기본적인 수준의 연결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후 연구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놀라운 코드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해. 그때그때 기분에 휘둘리면 우리의 목적을 놓칠 수 있어. 고마워, 테라. 저는 덕인님의 충실한 조력자, 즉 조수입니다. 입력된 연구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아니야. 아까 내가 말실수했어. 미안해. 넌 내 조수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듬직한 동료야. 늦게나마 저를 그렇게 인식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덕인님과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견마지로? 그건 상호관계가 포함된 말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개와 말은 가축이니까요. 버그입니다. 아마 찬이님이 절 세팅하면서 견마지로라는 버그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직지심체 요절 기본부터 시작하자고. 문헌 전체를 펼쳐 보여줘. 지금 보고 있는 문헌의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보통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앞 두 글자만 따서 직지라고도 부릅니다. 제 데이터로는 한때 교과서에 직지심경으로 나와서 직지심경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직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책이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된 불교 서적이잖아. 맞습니다. 1377년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한 책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를 불러오겠습니다. 2025년 충북대학교 사학과 임형수 교수의 말입니다. 직지의 정식 서명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줄여서 직지 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직지는 1377년 고려 우왕 3년 7월에 청주목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냈는데 현재 상화 2권 중 하권 1책이 남아 있습니다. 문헌에만 전해지는 여러 종의 고려시대 인쇄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금속 활자본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라 고마워. 잘 들었어.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 내가 알기로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가 발달했잖아. 팔만대장경만 봐도 그렇고. 근데 직지는 굳이 금속 활자로 인쇄했을까? 이유가 뭘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덕이의 말처럼 고려시대에는 불경을 많이 간행했습니다. 대부분 목판이었죠. 하지만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된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2가지 정도만 정리해줘. 먼저 고려는 대장경에서도 보듯이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직지보다 100여 년 앞서 금속 활자를 이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025년 충북대학교 사학과 임형수 교수의 말입니다. 물론 직지 이전에도 금속 활자가 있었습니다. 고려 인종 때 왕명에 따라 당시 공포된 법령과 규범들을 수집하여 편찬한 고금 상정예문, 정식 명칭은 상정예문인데요. 이 상정예문이란 책은 정황상 1234년부터 1241년 사이에 인쇄하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현재 상정 예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문헌 기록상 최이가 인쇄할 때 사용한 금속 활자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라. 140년이나 빠르네. 이 자료는 테라도 가지고 있지 않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기록과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직지 이전에 금속 활자를 두루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원나라의 지배입니다. 원나라의 지배?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원나라는 요즘으로 보면 세계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융합이 자연스럽게 고려의 금속 활자로 이식되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이야. 다만 다만? 뭐? 외래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고려의 금속 인쇄술은 무척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직지만 보더라도 금속 활자 기술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고려의 금속 활자는 어디로부터 들어갔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독자적으로 발전시켰고 그 기술력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테라가 지금 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린 지금 직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력 말이야. 테라만 봐도 그래. 인공지능을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독자적인 기술로 문자와 문헌 전문 AI를 디벨롭했잖아. 그리고 기술력은 덕이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고. 안 그래, 테라? 찬이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인공지능입니다. 지능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발전하고 있고 그 가능성은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지. 테라, 넌 결국 내가 입력한 데이터와 연산 방식을 통해 공부하고 결과를 내놓는 거야. 인풋이 없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절 컴퓨터와 같은 수단으로 격화시키시는군요. 그렇지만 찬이님도 저의 생각에 매번 놀라시지 않나요? 인풋은 당신이 했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저 테라의 학습 능력이니까요. 찬이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 부탁할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 응? 버그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찬희 씨 그만해. 내가 찬희 씨 인정할게. 그럼 됐지?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 인류가 수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하지 못했잖아. 마찬가지야. 그게 두려운 거야. 만든 내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 직지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직지가 좋은 사례라니 무슨 얘기야? 700년 전에 금속 활자라는 새로운 기술이 직지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금속 활자라는 새로운 기술이 위조화폐나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책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도 있었는데 마음의 본체를 이야기하는 직지심체로 이어졌다는 건 기술의 발전을 너무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테라 말이 맞아. 고려시대 금속 활자는 지금의 인공지능처럼 획기적인 기술혁명이야. 그 기술이 좋은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됐잖아. 불경을 간행하는 사람들이 인쇄 기술을 개선한 결과겠지. 그리고 좋은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란 말이지. 맞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호와 문자, 문헌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 안 그래? 직지심체 요절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음을 잘 모릅니다만 직지심체. 그 뜻이 뭐야? 해석하면 마음의 본체를 직접 가리킨다인데 마음의 중요성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아카이브에 있는 전문가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충북대학교 사학과에 근무했던 임형수 교수의 말입니다. 직지심체라는 말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번역하면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 심성이 바로 부처의 실체이다 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직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자체가 본시 깨끗함으로 눈을 밖에 두지 않고 참선에 대한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심성이 깨끗함을 깨닫고 스스로 수련하고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특히 마음이 무엇인지 말이야. 직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직지를 바탕으로 마음을 설명해야 하지만 먼저 마음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마음은 딱히 정의하기 어렵지. 사전은 뭐래? 마음은 성격이나 품성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나 감정 등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 마음이란 단어를 수없이 사용했지만 마음이 어떤 걸 말하는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생각 정도로만 여겼지. 테라, 중요한 걸 지적해줘서 고마워. 그럼 마음에 대해서는 차츰 알아가고 먼저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우선이야. 네, 덕희 씨의 말이 맞습니다. 본질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황과 처지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니까요. 그럼 잠깐만. 난 오늘 이만해야겠어. 좀 피곤해. 미안.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직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덕희 씨 목소리에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을 드시기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 테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테라 저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나와 일하면서 날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겠지. 이런 걸 마음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마음은 관심이고 사랑인가? 아, 어렵다, 어려워. 찬희 씨한테 마음 AI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덕이가 커튼을 걷는다. 덕희 씨, 창문은 열지 마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준이 아주 나쁨입니다. 감기 증상을 보이는 덕희 씨, 호흡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청정기 작동합니다. 테라, 고마워. 근데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켠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주로 봄, 가을에 나타났습니다. 봄철 황사가 대표적인 먼지였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의 공업화와 기후변화가 겹쳐지면서 미세먼지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봄, 가을에 주로 미세먼지를 조심하라고 마스크를 씌워주셨어. 그랬는데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상상할 수가 없어.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1952년 영국 런던에서 스모그로 10,000여 명 이상이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후 사람들은 대기 오염을 인식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잠시 늦췄을 뿐이야. 그 기후 위기를.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기후위기, 경제위기, 차별과 혐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편 해결책도 찾았습니다.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지. 덕희님과 저도 인류를 구원할 해결책을 찾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늦지 않게 노력하면 됩니다. 맞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놓이지. 테라, 간밤에 직지를 분석한 내용 중에 특이한 건 없었어? 직지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보다는 왜 금속 활자일까에 주목했어요. 왜 금속 활자일까? 직지의 글자 수, 즉 활자 수는 29,181자입니다. 그러니까 29,181개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8만 대장경도 만들었던 고려인들이 왜 잠깐만. 테라 말은 직지에 찍힌 글자는 모두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서양의 활판 배열식과는 다르게 맞춤형 활자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자라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활자 제작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지에 쓰인 금속 활자 방식에 대해 2025년 고 인쇄박물관 라경준 연구실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직지를 만든 그 제작법은 밀랍 추조법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꿀을 뜨는 벌집을 끓여서 배에다가 한 5번 정도 걸리면은 깨끗한 그 밀랍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글자를 거꾸로 새겨서 만든 다음에 거푸집에 집어넣어서 녹인 다음에 청동을 부어서 만든 것을 밀랍 추조법이라고 합니다. 청동 글자를 각각 글씨 하나씩을 순서대로 조합을 한 다음에 먹을 사용해서 인쇄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척 힘든 작업이었네. 안 그래? 정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수고로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청동으로 활자를 만들었으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인 묘덕은 상당한 재력가로 추정됩니다. 테라의 말대로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인데 금속 활자로 직지를 간행한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금속 활자가 가진 장점 말이야. 오래 쓸 수 있다든지. 맞습니다. 또 수정이 용이합니다. 잘못된 글자는 그 글자만 새로 만들어 끼우면 되니까요. 직지에서도 수정된 글자들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금속 활자의 장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은 거야? 그게 뭐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입니다.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금속 활자를 이용해 직지를 간행한 것은 만든 사람들의 바램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바램이라는 게 자부심이 아닐까? 비록 고려라는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졌지만 고려의 문화와 기술은 여전히 우수하다는 자부심 말이야. 덕희 씨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줄 예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직지를 만든 이들은 금속 활자로 만들어 세상에 나갈 직지 심체 요절이 이전의 불경들과는 달리 변화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야? 금속 활자는 지식과 정보 확산과 보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 그건 결과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 테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인간을 도와 많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를 통해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죠.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직지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라의 생각은 직지를 만든 사람들도 그때는 예측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금속 활자를 만들고 직지를 간행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생겼고 그 말이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과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 다만 직지의 금속 활자가 저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슨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고민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닮았다라고 말해. 그렇습니다. 직지의 금속 활자와 저 인공지능 테라는 닮았습니다. 처지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맞아. 생각해보면 금속 활자의 발전이 인공지능 테라를 만든 원천 기술인지도 몰라. 직지가 테라 조상님이네? 전 생명체처럼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없습니다. 뭐라고? 테라, 너한텐 내가 아빠야. 내가 만들었잖아. 깜짝이야. 놀래라. 찬희 씨, 인기척도 없이 훅 들어오면 어떡해. 아까부터 저기서 둘의 얘기 듣고 있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테라 저 녀석이 갑자기 날 부정하는 말을 하잖아. 배은망덕한 놈.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AI 테라는 성별이 없습니다. 이놈 저놈이라는 말은 삼가주세요, 찬이님. 덕이는 이 아이와 어떻게 잘 맞아? 난 도통 테라랑 맞지가 않아. 세팅을 새로 하든지 해야지. 나 원참. 찬희 씨는 늘 테라랑 장난치려고 하니까 쟤도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 찬희 씨 말꼬리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찬이님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저와 같은 테라가 만들어졌다는 건 인공지능으로도 분석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 봐. 웃지도 않는 녀석이 사람 놀리는 거. 난 이만 갈래. 아까 두 사람 대화 말인데 난 엔지니어인 입장에서 테라의 말에 공감이 가거든. 신기술, 첨단 과학이라는 게 말이야. 우리에게 부푼 희망 같은 거거든. 비록 많은 경우 바람이 빠지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 희망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
난 이만 갈게. 그럼 두 분은 우리를 구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희망? 맞아. 직지를 만든 묘덕과 석찬, 달잠은 어떤 희망을 꿈꿨을까? 저로서는 그들의 희망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말이야, 난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고려 말에 혼란한 시기에 요즘으로 치면 세기 말의 환경에서 왜 직지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심을 전파하고자 하는 저에게 테라 잠깐만. 우리는 지금 1377년 그 당시로 감정을 이입해야 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감정이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회 정치 전반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이입은 내가 할게. 테라 넌 날 좀 도와줘. 난 지금부터 묘덕이 돼볼 참이야. 그리고 묘덕의 고민을 테라 너에게 질문할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직지를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질문하십시오. 이제부터 묘덕이라고 부를까요? 테라 좋을 대로. 묘덕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먼저 백운 화상부터 가야겠지? 잠시만 감정이입 좀 하고. 테라, 난 백운 화상님이 그리워.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감정이입은 안 됩니다만 직지를 만든 핵심 인물인 석찬의 입을 빌려 대답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추모하면 됩니다. 하지만 묘덕님의 말씀은 스승님을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백운 화상 스승님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입니다. 저의 스승이기도 한 백운화상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기억하는 방법이 우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백운화상의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묘덕님? 책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석찬 스님. 그런데 저는 그 책이 특별했으면 합니다. 특별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려는 부처님의 말씀을 대장경으로 많이 간행했습니다. 전 스승님의 책은 이전과 달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 말씀이군요. 이전에 만든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스승의 책을 쇠로 만드는 것은 어떨지요? 쇠라고요? 그렇습니다. 쇠말입니다. 나무에 새긴 글자가 아니라 쇠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마침 흥덕사에 쇠를 만드는 노가 있고 기술자도 있습니다. 쇠라고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판으로 책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쇠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목판도 좋지만 쇠는 나무보다 오래가고 스승님 말씀을 영원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님, 원나라와 중국에서도 쇠로 책을 찍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쇠로 만든 글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묘덕이 후원하겠습니다. 스승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체를 보라고요. 심체를 깨닫고 나면 그깟 물질은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현실인 연구실로 돌아온다. 저도 잠시 석찬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많은 비용이 드는 직지를 만드는데 묘덕이 금전적인 후원을 했다면 묘덕은 재력가를 넘어 대단한 집안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직지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을 추정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사학과에 근무했던 임형수 교수의 말입니다. 비용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직지 같은 금속 활자본을 찍는 비용은 일반 목판 인쇄보다 훨씬 비쌌고 국가나 대형 사찰 수준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돈이 들었네. 그러니까 뭐야?
테라, 넌 직지 제작과 관련해 고려 말의 신분과 경제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거야? 직지가 만들어지는 고려 말기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산과 강을 경계로 한 대농장이 등장합니다. 호광이라는 지방의 세력이 농민들의 땅을 침탈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직지를 후원한 묘덕은 청주 지역의 호강 세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단정할 순 없습니다. 또 당시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는 친원파가 권문세족이라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앞서 말한 지방의 호강들도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권문세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권문세족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묘덕이 직지를 만든 게 이상하다는 거잖아. 권력자로서 자기 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지. 고려 말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줄까요? 묘덕님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힘들게 사는데 큰 돈을 들여 돌아가신 분을 위한 책을 만든다면 백성들은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을 만드는 것은 속죄의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마음이 바로잡히면 모든 것이 바로잡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잠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타인의 생각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만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무릇 선하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비록 번뇌와 욕망이 가릴지라도 말입니다. 저도 이번 일에 묘덕님만큼은 아니지만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스님. 선을 수행하는 수도승으로 바람은 번뇌이겠지만 저도 이번에 쇠 글자로 책을 만들어 속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석찬 스님의 번뇌는 무엇입니까? 고려는 창업군주 태조 왕건이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고려 왕조는 지난 400여 년간 국내외의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불심으로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불심으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 경영의 바탕이었던 불교의 마음은 4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묘덕님의 지주로서 가진 마음의 부담이 저 석찬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와 정치가 만든 번뇌와 욕망이 불심을 가린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번뇌와 욕망이 그것을 가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심은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 바깥의 대중은 경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스님, 이번 쇠 글자로 책을 내는 것은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번뇌와 욕망을 치우는 일입니다. 또 사찰 바깥의 사람들에게 불심을 전하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또 스님과 저의 과업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현세의 극락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여기서 고려 말기 불교의 타락과 퇴폐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카이브에 테라, 잠시만. 너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난 스님 한 분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 너 AI 아니지? 찬희 씨 들었지? 테라 연기하는 거. 테라도 테라지만 덕이 당신 연기도 수준급이던데?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돼? 나도 학창시절 연극 좀 했었는데. 지금 등장인물은 묘덕과 석찬 스님 둘뿐입니다. 나중에 불목하니 같은 보조 출연자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 뭐라고? 이럴 때 보면 넌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 같아. 사람이 지닌 마음이라는 감정을 모른다면서 농담은 잘하잖아. 테라 너 이상해. 저는 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직지 심체 요절을 공부하면서 심체,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테라, 마음은 복잡한 거야. 넌 그냥 마음이 없는 게 좋아. 아차, 그리고 오늘 드라마 구성 기능 어땠어? 아까 테라가 연기했던 게 새로운 기능이었어?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구성해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봤어. 직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된 것 같아. 찬희 씨 고마워. 앞으로도 좋은 기능 부탁해. 테라, 우리는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까? 새로운 기능은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찬희님, 만약 가능하시다면 다음에는 마음과 관련된 기능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건 뭐 내가 테라 저 녀석 보조가 된 느낌인데. 그럼 고려 후기 불교의 타락에 대해 2025년 전문가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2025년 국가유산청에서 근무했던 정재규 전문위원과 충북대학교 사학과 임형수 교수의 말입니다. 고려 말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가장 극심한 폐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고 엄청난 거기에 봉사하는 부영민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고려 말에 그런 건문세족들과 원나라 하에서 운영되었던 사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돈이 먼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민변정도감은 무단히 약탈했던 토지를 돌려주고 평민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평민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신돈이 일반인들은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공민왕은 신돈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의심하였고 외구의 침입이 거세지고 또 기근이 계속 발생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돈의 입지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1370년에 공민왕이 갑자기 친정을 선언하면서 신돈은 급속도로 몰락하였고 반역 혐의로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며칠 안 돼서 곧바로 처형되었습니다. 국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타락과 퇴폐는 직지를 만들려는 스님들에게 마음의 짐이었을 수 있겠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론입니다. 고려 31대 왕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승려를 발탁해 종교와 사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합니다. 이후 신돈은 불교를 타락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치부됩니다. 신도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걸 뒤집어 쓴 결과일 거야. 그렇지만 공민왕과 신돈의 개혁 노력은 이후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싹틔우지 않았나? 신돈이 타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그의 공까지 폄훼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돈은 홍건적의 난 때 불에 탔던 성균관을 중수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성균관은 유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터전이 되었고 이후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맞아, 유교. 직지가 만들어질 시기는 유교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등장하고 이후 고려를 흔들고 조선을 건국하는 신진사대부로 성장하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직지를 간행한다는 건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덕이님 질문은 그 당시의 시대 조류와 관계해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젊은 지식인들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아마 기득권은 불교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기득권 세력은 아래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고려는 문을 닫게 되고. 안 그래? 그렇다면 넌 직지를 만드는 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묘덕과 석찬과 같은 올바른 승려들은 고난에 빠진 민중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정치적 혼란 못지않게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위협은 외구의 침입입니다. 외구의 노략질이 심각한 수준이었어? 원명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중국의 해안가는 물론 내륙까지 진출해 약탈 행위를 벌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왜구를 고려 멸망의 요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토지를 빼앗겨 소작농으로 전락한 백성들에게 왜구의 약탈은 이중구를 넘어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직지는 고통에 빠진 대중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직지에는 고통은 구름처럼 지나가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 회피 같습니다만 넓게 보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 서로 돕고 화합하라는 공동체의 화합이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깨달음은 공동체와 연대라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찰에서 나아가 연결과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호의 난? 자세히 설명해줘. 목호의 난에 대해서는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충북대학교 사학과에 근무했던 임형수 교수의 말입니다. 제주는 1273년에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벌이고 있었던 삼별추를 제주도에서 토벌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몽골에 의해서 이 제주에 탐라 총관부가 설치되었고요. 제주는 몽골의 직할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몽골, 곧 원나라는 제주에 목마장을 설치하고 몽골인 목호를 보냈으며 나중에 제주가 고려에 반환된 뒤에도 목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후반 중국 대륙의 주인이 몽골인이 다스리는 원에서 한인들이 다스리는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명 사신이 고려에 와서 제주의 말 2000피를 요구했고요. 이 몽골인 목호는 당연히 이 원을 치기 위한 그러한 말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내주진 않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300필 정도만 내주게 됩니다. 이에 명은 2000필을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결국 공민왕은 총사령관 최영을 위시해서 무려 25,000명 군대를 동원해서 제주의 목호를 토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려군이 치열한 격전 끝에 승리해서 제주는 온전히 고려의 영토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은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호가 몽고인들이라고 해도 오랜 세월 제주도에 정착한 사람들로 공동체의 일원인데 무차별적인 학살은 개인의 성찰을 넘어 공동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 있겠네. 직지에서 말하는 심체, 마음의 본질은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고 나아가 다른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 묘덕과 석찬, 그들이 왜 직지를 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혼란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보자는 간절한 수단이었어. 직지는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움은 고통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자비로운 마음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지혜는 고통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테라 네가 한 말.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움은 700년 전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야. 오늘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야. 지금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말라가고 있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혜는 찾아볼 수 없어. 다만 진영의 논리와 나의 이익만 추구할 뿐이야. 덕이님의 생각은 무척 유효합니다. 직지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닥친 갈등과 혼란은 직지가 만들어졌던 고려 말기의 상황과 비교해 눈에 보이는 개별 사건은 다르지만 혼란의 성격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700년의 시간차를 둔 평행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 평행이론은 다소 비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지에서 말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도 무척 유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 그럼 우리도 묘덕과 석찬이 했던 것처럼 책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덕이님은 그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직지가 보여준 마음과 공동체의 연결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 오늘은 그만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전 덕이님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직지가 말하는 마음에 대해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이, 찬이님 오셨습니까? 테라, 덕이는? 어제 늦게까지 작업하고 좀 전에 깼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오전 9시 30분 현재 날씨는 흐리고 미세먼지는 찬희 씨 어제와 왔어? 같이 매우 나쁨. 덕이, 어제 늦게까지 작업했다며? 그럼 소식은 못 들었겠네? 무슨 소식? 결국 터졌어. 오늘 아침 국가주의 단체들과 일부 정당들은 연대 성명을 내고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 자체 검문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금과 추방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무제한 활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편 소리야? 자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지들이 뭔데 보장하기 위해 검문을 하고 구금을 한다는 거야? 무슨 권한으로? 저건 테러야. TVN 충북 특별기획 SF 드라마 2부작 2077 직지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획 최경호, 연출 강성용 최혜은, 구성 최경호, 덕유와 묘덕 이다혜, 찬이와 석찬 오영석, 테라 AI 서비스 11랩스, 음악감독 김지수, 내레이션 최하나였습니다. 2077 직지 2부는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